자, 안녕하세요.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구호교실의 구호교사 박준일입니다. 자, 오늘은 2020 아기고 맞춤형 기업 탐색 프로젝트 바로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기업 탐색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에 가게 되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 문서, 계획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읽어야 하고 또 어쩌면 그런 것들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문서는 회사마다 양식이 다르고 또 문서의 용도에 따라서 유형도 많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자주 읽고 쓰게 될 문서는 계획서, 그리고 제안서, 보고서 이런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이런 문서들을 이해하거나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직장 안에서 읽고 써야 하는 문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계획서, 제안서, 보고서, 설명서, 공문서 이런 정말 많은 문서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 중에서 계획서와 보고서를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 건데요. 자, 먼저 계획서는 앞으로 회사에서 추진할 일의 방향을 정리해서 상사에게 결제를 받는 문서, 이것을 계획서라고 합니다. 회사의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 기업이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계획서도 있고요. 또는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이나 단합대회 이런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야기하고 있는 계획서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접하게 될 그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예시를 통해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봤죠? 이번에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업무가 추진되는 중이나 또는 그 일이 완료되고 나서 업무의 현황이나 결과 등을 문서로 정리해서 그것을 상사나 고객과 같은 대상에게 알리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를 보고서라고 합니다. 자, 보고하다 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죠? 자, 그러면 보고서 예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계획서와 보고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양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작성할 보고서는 이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아봤자 한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 표지까지 합쳐서요. 그 정도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요. 자, 하지만 그 안에는 보고서에 들어갈 핵심적인 내용을 꼭 들어가는 보고서를 작성해 볼 겁니다. 그러면 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서의 내용은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물론 제목은 들어가야겠죠. 자, 제목은 들어가고, 자, 먼저 도입부가 있습니다. 자, 도입부에는 사업의 목적, 그리고 개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자, 개요에는 행사면 행사, 사업이면 사업, 그 사업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장소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자, 참석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도입부에 적게 됩니다. 자, 전개부가 그 다음인데요. 자, 전개부에는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밝히는 겁니다. 어떤 큰 사업 안에는 세부적인 하위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개부에서는 그 세부 사업들은 무엇이고, 자, 그 세부 사업들을 각각 추진하는 담당자는 누구고, 자,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갈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부에서 담습니다. 계획서나 보고서 모두 전개부가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자, 끝으로 정리부에서는요,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함께 일을 추진할 때에는 다른 부서에서 도와줘야 하는 행정사항, 이런 것들을 적고요. 또 이 사업이 잘 추진되면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담습니다. 자, 계획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목적, 그리고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야 합니다. 자, 왜냐면 내용이 모호해져서 계획서를 읽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그 사업에 대해서 또는 행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그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겠죠? 때문에 누가 봐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내용을 담아야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일과 관련한 관계자들이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나 그래프, 또 사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고서도 계획서와 비슷한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죠. 자, 그러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간지 같이 봅시다. 자, 먼저 보고서에도요, 맨 위에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도입 부분에는 개요와 목적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계획서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전개부에서는요, 고객이나 상사에게 보고할 세부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데, 계획서의 전개부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할 일에 대해서 적게 되죠. 하지만 보고서에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적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고서와 계획서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보고서의 전개부에는 실태 분석 또는 세부 내용,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들을 담게 됩니다. 자, 끝으로 정리부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리부에 적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국어 시간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문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합니다.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에는 언제나 그 글을 읽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수준인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보고서와 계획서도 똑같습니다. 나의 생각을 상대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기본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또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겠고요. 자, 의미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 웬만하면 어려운 한자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자어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면 읽는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겠죠. 자, 마지막으로 도표나 그래프, 사진 자료들을 활용하면 상대방이 그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당연하죠.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보고서나 계획서에 담긴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큰 오해가 생겨서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담아야겠죠. 특히 일시, 장소, 인원과 같은 이런 각종 수치나 표 이런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단합대회, 회사 단합대회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일시와 장소가 틀려요. 그러면 그 단합대회는 성공할 수 없겠죠. 또 추상적인 표현보다는요, 구체적인 숫자나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과 의견, 추측과 인용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요, 간결하게 써야 합니다. 자, 간결하게 쓴다는 것은요, 자, 끝으로 간결하게 써야 합니다. 회사에서 작성하는 문서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썼던 그 3쓰기 프로젝트에서 썼던 수필들과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수필은 여러 문장을 쭉 이어서 줄글로 썼었죠. 하지만 보고서와 계획서처럼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거나 읽어야 하는 문서들은요, 핵심적인 내용들을요,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문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강조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야겠죠. 자, 이를 위해서는 1, 2, 3, 가, 나, 다처럼 이렇게 줄글보다는 항목을 구분해서 간단하고 짜임새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계획서, 보고서, 예시들을 보면 다 그렇게 줄글로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항목을 구분해서 쓰여졌었죠. 이번 시간에는 직장 안에서 읽고 써야 하는 문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작성할 그 보고서의 양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자세하게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도 형성평가 문제를 풀면서 꼼꼼하게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